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입법 조문 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14조의 2를 보겠습니다. 몇 조의 2,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새로운 조문을 만드는데 기존 조문과 연결이 되는 조문들, 이런 걸 새로 신설을 해요. 예를 들어서 14조 한정 후견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거기 밑에 특정 후견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정 후견이 14조다. 특정 후견을 15조로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그 밑에 있는 조문들도 조문 숫자가 쫙 밀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조문을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제 몇 조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14조에 2, 14조에 3 이런 식으로 부번을 달아가지고 조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특정 후견이라는 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 성년 후견이 있었고 한정 후견이 있었잖아요.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거고, 한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한 특정 경우는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까지 괜찮아. 그 정신적 제약이 있어. 그런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후견도 아니에요. 후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후원. 그러니까 도움 주는 거예요. 도움. 조언을 해준다든가 등등.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역시 청구에 의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데, 특정 후견에서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일시적 도움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한 도움이라는 거.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무 처리 능력이 그건 빠져 있잖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 이런 말도 없잖아. 부족도 아니야. 결여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잠깐의 도움 또는 특정한 행위에서만 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잠깐 도와주면 제대로 하는 사람, 약간 부족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잠깐의 도움이 필요한 게 특정 후견, 조금 부족한 사람 도와주는 게 한정 후견,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도와주는 게 성년 후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년 후견의 계시나 한정 후견의 계시를 할 때는, 그런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고만 돼 있죠. 그런데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NO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신청했다, 청구를 했다. 근데 본인이 NO 해버리면 특정 후견 개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일시적 후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기간 정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움을 받거나, 또는 특정한 사무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죠. 일시적 후원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야 될 것이고, 특정한 사무라면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정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 가정법원부터 특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비특정 후견인이 한다. 지속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과는 달리, 성년 후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한정 후견은 부동산 거래, 한정 후견 돈 받아라, 이런 식으로 범위를 포괄하잖아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교환, 부동산 임대차, 이런 식으로. 하지만 특정 후견은 일시적이고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는 차원이 다르죠. 또 성년 후견은 성년 후견을 개시, 한정 후견을 개시하잖아요. 근데 특정 후견은 일시적, 특정적이기 때문에 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후견, 또는 요거 A 토지 매매, 요것만 후견, 이런 식으로 일시적이고 특정적이기 때문에 개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특정 후견인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원을 받을 뿐이므로 설령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비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자가 A 토지, 자신 소유 A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특정 후견 심판할 때 A 토지 매각에 대해서만 특정 후견이라고 심판하게 되면 갑은 요 A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스스로 매각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거지.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 자체가 그 A 토지 매매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정 후견이나 성년 후견과는 약간 다르죠. 피특정 후견인의 그 후견이 개시됐다 하더라도, 후견인 심판이 있었다, 개시란 말이 없다 그랬죠. 후견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란 건 일회성 도문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정 사무, 예컨대 갑소유 A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딱 요렇게 에 관한 도문 같은 거죠. 후원이라고 하죠. 당연히 청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본인의 사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아예 본인의 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일시적이니까 기간 정해야 되고요. 특정 사무니까 사무 범위를 정해야 되죠. 따라서 특정 후견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정해야 되죠. 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아까 조문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죠. 당연하죠. 일시적 후원이니까 당연히 기간 정해야 되고요. 특정 사무니까 사무 범위를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할 수 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정 후견은 딱 찍어야 된다. 정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면 종료될 것이고 그 업무가 끝나면 종료될 테니까 굳이 별도로 종료 심판에 관한 규정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다만 특정 후견이 개시된 비특정 후견인에 대해서 기간이 끝나거나 특정 사무가 종료된 게 아니라 이 비특정 후견인이 아까 정신적 제약은 있었잖아요. 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그 다음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거나 또는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똑같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라는 정신적 제약은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 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정신적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예컨대 질병이 있어. 하지만 사무 처리 능력에는 아무 제한이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 은행을 못 가. 그럼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은행을 가야 되는 그런 데에서만 특정 후견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상태에서 사무 처리 능력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부족해지거나 또는 결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특정 후견을 받은 사람, 심판을 받은 사람이 한정 후견 개시나 성년 후견 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특정 후견 종료 심판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특정 후견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견 기간을 정했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그 정해놨는데 그 기간이 종료가 되기 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됐다. 그럼 당연히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해줘야 되겠죠. 또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하게 됐다. 역시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특정 사무가 종료가 되면 굳이 특정 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후견 중에
정신적 능력이 결여가 되거나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지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의 개시나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요런 경우에는 특정 후견 종료 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죠? 기출질문 보겠습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 있었어. 그런데 비특정 후견인이 특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범죄행위를 했어. 취소할 수 있냐? 아니죠. 취소 못하죠. 비특정 후견인은 설령 특정 후견이 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너 A 토지 담보대출 받을 때는 특정 후견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도움만 받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설령 비특정 후견인 동의 없이 재산상 범죄행위 하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한정 후견은 어땠어요?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받도록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일용품 구입 플러스 대가가 과도하지 않을 땐 취소 못했지만 일단은 동의를 안 받으면 취소할 수 있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특정 후견은 그 특정 후견이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또 본인 의사 고려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특정 후견 심판할 수 없죠.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역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내용은 똑같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저하,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일시적 후원만 필요한 건지 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지 아니면 제일 심한 거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냐 이런 거에 따라 단계별로 특정 후견, 한정 후견, 성년 후견 개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14조 2 특정 후견 심판이 어떤 건지 그 내용까지 살펴보셨고 잊지 마세요. 특정 후견 심판을 받았다 해서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아시겠죠? 14조의 2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